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74쪽 볼게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을 해볼까요? 지난 3시간 동안 뺄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뺄셈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공부할 것과 관련돼서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일이는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거나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는 수의사를 만났습니다.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심장이 뛰는 횟수를 세어서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도 있답니다. 동물에 따라 심장이 뛰는 횟수가 다른가요? 네, 다르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코끼리는 30회, 고래는 19회 심장이 뛴답니다. 수일이는 같은 시간 동안 코끼리는 고래보다 심장이 몇 회 더 뛰는지 궁금했습니다. 수의사, 여러분 뭐 하는 분인지 알아요? 그렇지. 동물 의사 선생님이죠. 동물이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다치지 않도록, 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고요. 혹시라도 아프면 치료해주고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여기는 동물원이니까 동물원에 있는 동물 친구들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수의사 선생님이 계신가 봐요.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지. 심장이 뛰는 횟수를 세어서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도 있답니다. 예, 심장이 뛰는 횟수를 세어가지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대요. 같은 시간 동안 코끼리는 30회를, 고래는 19회를 뛴답니다. 코끼리는 고래보다 심장이 몇 회 더 뛸까요? 고래랑 코끼리가 심장 뛰는 횟수가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수일이가 심장 뛰는 횟수의 차이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코끼리는 고래보다 심장이 몇 회 더 뛰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두 수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30 빼기 19를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방법을 알아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 빼기 19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수일이는요, 이렇게 한대요. 30에서 10을 먼저 빼고 20에서 9를 더 빼는 방법이 있어요. 아하, 빼는 수를 먼저 10의 자리수 먼저 빼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1의 자리수를 빼주는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오,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해보고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요, 수직선이나 블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해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요,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차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19에서 얼마만큼이 더 늘어나야 30이 되는지를 구해도 차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9에서 시작을 해서 30까지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10만큼 가볼 거예요. 10만큼 가면 얼마죠? 맞아요, 29입니다. 30까지 얼마만큼 더 가면 돼요? 1만큼만 더 가면 되죠. 그러면 얼마? 총 얼마만큼 간 거예요? 10하고 1이니까 11만큼 가면 30이 되겠죠. 그래서 19와 30의 차이는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도 수직선을 이용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30에서요.
19만큼 뺄 겁니다. 그런데 19를 안 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갈 거냐? 슝! 20만큼 뺄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지? 30 빼기 20 쉽죠? 네, 1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9만 빼야 되잖아. 그럼 얼마만큼 돌아오면 되지? 그렇죠. 1만큼 돌아오면 되죠. 그래서 얼마? 11. 그럼 얼마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은 19만큼 뺀 게 된 거니까 30 빼기 19는 얼마? 11이 된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30 빼기 19는 30에서 얼마를 빼주고 20만큼 빼주고 더 뺀 만큼 다시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 더하기 1. 그래서 11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25 빼기 18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봅시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 25 빼기 18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서 먼저 10의 자릿수 10을 먼저 빼주고요. 그럼 얼마 돼요? 15죠. 여기에서 1의 자리를 또 빼주면 어떻게 된다? 7이 된다. 요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 25 빼기 18인데 이번에는 빼지는 수를 둘로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20이랑 5로 나눈 다음에 먼저 20에서 18을 빼고 그럼 얼마 돼요? 2 남죠? 얘랑 아까 남아있었던 5를 더해서 그래서 얼마? 네, 7.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수직선으로 했었던 거 한번 해볼게요. 25에서 18을 빼는데 더 뺄 거야. 얼마를 빼? 25 빼기 20. 그러면 둘만큼 더 빠졌으니까 얘는 다시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를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5와 2를 더해서 7이 되지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도 찾았어요. 오, 그래요? 대단한데요. 그러면 좀 더 많은 방법들 한번 생각해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어떤 방법이 제일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세요. 알겠죠?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찾아내지 못한 방법들도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요. 그런 것들 찾을 때 수직선이나 수모형, 연결블록 이런 것들도 이용하면은 또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도 같이 한번 해보고 주변 친구들과도 같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